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저도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국에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퇴진을 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물론 형사처벌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현행법상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을 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자충수를 두었을까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대통령 그만하고 싶어서? 어째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를 했는지 제 나름의 시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사건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황금폰이 민주당 쪽에 넘어가거나 혹은 이미 검찰에 압수되었거나, 또 아니면 명태균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나머지 속된 말로 그냥 질러본 거 아닌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기 직전, 어차피 나는 이게 공개되면 탄핵을 당할 텐데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 이런 개념인 거죠. 두 번째, 아내 사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를 평생 해온 정말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어도 법의 영역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을 텐데 처가 아내가 온갖 비리와 범죄 혐의에 얼룩지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자신의 아내가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 참을 수가 없었겠죠. 감정이 앞서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가뜩이나 충동적이고 오만한, 남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성격에, 아나무인 같은 성격에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애처가죠. 자신의 아내까지 어찌 보면 자신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의 영역에서조차 범죄자 취급을 받고 피의자 취급을 받는 것에 폭발한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인기를 과신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리플리 증후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인기가 급부상했죠.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급부상한 건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영웅이 되어 있는 허구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나를 반대한 사람 못지않게 더 많은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내가 계엄을 선포해도 국민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 얻었던 그 인기들, 그리고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런 국민의힘의 기존 거물급 정치인들을 누르며 당선되었던, 한직을 떠돌던 시절에는 TV에서나 보던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 그렇게 구름 위에 뜬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행동을 잘 보시면 본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갑자기 확 뜨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 같고 뭔가 이 길이 나의 운명 같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지금은 뭐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지지를 받았던 것이 몇 년 안 됐습니다. 즉 연예인병이 제대로 걸린 상태에서 착각에 늪에 빠져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세 번째,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아마 과반 이상의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적당히 겁을 주자. 국회의원들도 다 모이진 못할 것이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군경이 장악을 한 상황에서는 감히 그곳을 뚫고 국회 안으로 들어오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계엄을 선포하면 이곳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평소 길에서 나와서 하는 집회와 군경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설령 계엄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계엄 해제를 빌미로 야당과 정적인 거래를 해보고자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초심을 잃은 국회의원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학생 때, 젊었을 때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입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도 경험을 해보고 민주화운동하다가 감옥도 가보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고작 윤석열 대통령 따위가 한 계엄이 두려워서 국회를 안 가겠습니까? 굉장히 착오를 한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젊은 시절 가졌었던 그 정의감, 독재에 항거하던 그 초심, 다시 불을 지핀 꼴이 되는 거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선포하고 10분도 안 돼서 모입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죠. 탱크, 총, 국민들이 앞을 막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게끔 밑에서 받쳐주죠.
군인, 경찰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수많은 군부 독재 그리고 독재 정권들을 경험을 해오면서 우리가 쌓인 경험치가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고 독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고작 이런 계엄 따위에 국민들이 굴복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착오를 한 거고 그 착오는 결국 계엄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다섯 번째, 군경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경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국회의원들의 집합을 저지시키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그 착각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출신들 몇 명 그 측근들이죠.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그 외에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특전사 707부대 투입하면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특전사 수방사 빼면은 그마저도 작전 실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달 체계상의 문제,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의 부재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인들도 압니다. 이 계엄은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군인들도 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군중을 탄압을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작용합니다. 군인, 경찰들도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은 겁니다. 명령을 받았으니 따르긴 해야 되겠지만 이들도 적당히 눈치껏 움직인 거죠. 여섯 번째, 이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쪽에 발을 걸치고 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 이념이라든지 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약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정계에 입문해서 온갖 이상한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들고 뉴라이트 극우 세력들이죠. 계속 주입을 했겠죠. 주변에서 저것들 빨갱이다, 주사파다, 공산 세력이다, 지금 시위하는 국민들도 죄다, 종북이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 민주당은 공산당 세력의 끈앞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입을 했겠죠. 그러나 본인이 지식이 있고 본인의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손절하고 멀리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다 똑똑한 게 아니죠.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이 정도로 머리가 나쁜가? 설마 무슨 다른 계책이 있지 않을까?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허술하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어리석은 게 맞았습니다. 이념에 빠져서 죄다, 공산당이다, 종북이다 이 생각에만 빠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 의도, 그리고 실패한 이유들입니다. 즉흥적으로 술 마시다가 이렇게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나름대로 사전에 주동자들끼리 모의는 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딴에는 성공을 해보려고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건데 결과는 비참한 실패죠. 정리를 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 벼랑 끝에 몰리게 된 불리한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야당에서 사사건건 견제를 하고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화는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결국에 야당을 자신을 방해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된 거죠. 또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아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모멸감, 아내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이념, 그 외 여러 가지 시대착오적인 판단들, 주변에 있는 극우 뉴라이트 세력들의 해괴망측한 조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고 국민, 군경 그 어느 쪽에게서도 제대로 된 지지와 환영을 받지 못했으니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또 한 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탄핵, 더불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그 무리들에 대한 처벌, 단죄만이 남았습니다.